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식사만 하면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멍해지고 식후에 졸음이 몰려오지는 않으신가요? 약을 꾸준히 먹고 식단을 조심해도 혈당이 오르내리고 몸이 점점 더 피곤해지는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커피 반잔값도 안 되는 단 하나의 음식,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과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약을 줄이고 깊은 잠을 되찾으며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저 역시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돌봐온 내과 전문의로서 직접 그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평생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비싼 약도, 고가의 건강기능식품도, 특별한 치료법도 아닙니다. 단지 전통 시장이나 가까운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음식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 가격은 커피 반잔보다도 싸고 1,000원도 아닌 5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작고 단순한 음식이 만들어낸 변화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매일 혈당을 재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음식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는 지루한 일상이 계속되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마치 잔잔한 구명보트처럼 다가왔습니다. 인천에 사는 74살의 박 선생님은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년 넘게 당뇨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식사만 하면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안개 낀 듯 멍해졌습니다. 그런 상태는 그를 지치게 했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먹고 나면 졸리고 몸이 나를 배신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단 3주 후 그는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식사 15분 전에 익숙한 음식을 하나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식후 손발 저림이 사라졌고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었으며 아침에는 머리가 맑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변화는 수천 명의 사례 중 단 하나일 뿐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방법이 어떤 비밀스러운 가문의 전통이나 고가의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부엌에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한국국립영양연구원의 여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식사 순서와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스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회복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없어도 몸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식단의 비밀이 아니라 몸의 언어를 되찾는 여정에 가깝습니다. 병에 지치고 수치와 약통에 묶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 500원짜리 음식이 왜 작은 기적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본능을 깨우는 순간 병에 지배당하던 삶이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언제나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당뇨병의 원인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단 하나의 단순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순서와 타이밍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곧바로 밥을 먹습니다. 밥, 국, 반찬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몸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밀려드는 다량의 탄수화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고 몸은 위급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결과적으로 혈당은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피로하고 졸리며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결국 만성 피로와 체중 증가, 기억력 저하가 동반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자연스러운 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졸린 것은 당연하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겨버리지만 사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은 늘 균형을 유지하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그 조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에게 곧 음식이 들어올 거야라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크레틴은 소화기관과 췌장에게 탄수화물이 들어올 준비를 하라고 알리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제때 활성화되면 인슐린은 필요할 때 적절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즉,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으니 피로감이나 졸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인크레틴은 단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소화 효율, 포만감, 에너지 분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탄수화물의 흡수가 완만해지고 배고픔이 줄어들며 폭식도 예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게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오래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어떤 신호를 주며 먹느냐입니다. 몸은 언제나 지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몸은 항상 미세한 타이밍과 순서에 따라 작동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 단백질을 조금만 섭취해도 그 신호 하나로 몸 전체의 내분비계가 다시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인슐린은 안정되고 혈당은 평탄해지며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떤 준비로 먹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 전 준비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의 시작이며 몸의 리듬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방법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 가지, 일상에 아주 익숙한 음식만으로 충분합니다. 첫째는 무가당 두유 한 팩, 둘째는 완전히 익힌 삶은 달걀 한 개입니다. 단 이 두 가지를 식사 15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지방이 적고 흡수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가당이어야 합니다. 저당이라는 표시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해 첫 번째 항목이 설탕이라면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주 소량의 설탕이라도 인슐린 반응을 왜곡시켜 모든 노력을 무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유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장에서 인크레틴 분비를 돕습니다. 그 다음 달걀은 완숙으로 삶아야 합니다. 반숙은 맛은 좋지만 소화가 어렵고 특히 5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 효소 작용이 느려지므로 완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날달걀은 살모넬라균 등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삶은 달걀에 소금이나 간장, 마요네즈를 더하지 말고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복잡한 자극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신호를 더 정확히 인식합니다. 두유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조합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예비적으로 조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사에서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은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효과는 시간을 지켜야만 발휘됩니다. 식사 직전에 두유와 달걀을 먹는다면 몸이 반응할 틈이 없습니다. 마치 시동도 걸지 않은 차를 갑자기 출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황금 규칙은 반드시 식사 15분 전입니다. 그 짧은 15분이 몸의 내분비계가 깨어나고 인크레틴이 작동하며 췌장과 소화기관이 협력하기 시작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예를 들어 정오에 점심을 먹는다면 오전 11시 45분에 두유와 달걀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몸은 음식이 곧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몸은 흡수를 조절하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습니다.
단 3일만 실천해도 많은 이들이 식후 졸음이 줄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피로가 감소하며 한 달 후에는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반복될수록 몸은 점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합니다. 인슐린은 균형 있게 분비되고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혈당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유와 달걀이라는 단 2가지 음식, 그리고 15분의 기다림, 이 3가지 요소가 만나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메커니즘을 되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값비싼 약보다 강력하고 복잡한 식단보다 지속 가능한 자연의 원리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증명한 사례는 이미 수없이 많습니다. 인천건강센터에서 진행된 6주간의 신진사 회복 프로그램에서는 이 방법을 실천한 200명 이상의 고령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손발의 저림이 줄고 식후 졸음이 사라졌으며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도 그중 80% 이상이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몸의 변화가 스스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경기도에 사는 82살의 최상우 어르신은 16년 동안 식사만 하면 손발이 바늘로 찌르는 듯 저리고 밤마다 다리가 쑤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십 가지 약을 먹고 침을 맞고 지압을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듣고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1팩과 완숙 달걀 1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식후에도 정신이 맑고 손발이 저리지 않았습니다. 2번째 주에는 숙면이 찾아왔습니다. 3달이 지난 뒤 그는 전화를 걸어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고깃집에 갔는데 손발도 편하고 졸리지도 않았어요. 내 몸이 다시 살아났어요. 또 다른 사례는 서울의 사무직 여성 이윤정 씨입니다. 54살의 그녀는 하루 8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점심을 급하게 먹고 나면 늘 어지럽고 피곤했으며 기억력도 감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황금의 15분 법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회의 중에도 졸리지 않고 커피를 찾지 않아도 집중이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내내 에너지가 일정했고 퇴근 후에도 피로감이 훨씬 줄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영양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식사 전에 단백질을 소량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이는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당뇨병 전 단계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사 전 단백질 섭취가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변동을 완화하며 중장년층의 신경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 혈당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한 사람의 혈당은 급격히 상승한 뒤 빠르게 떨어지지만 식전 두유와 달걀을 섭취한 사람의 혈당은 완만하게 올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피로감과 졸음은 사라지고 에너지는 하루 종일 균형을 이룹니다. 결국 이 모든 결과가 증명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건강의 본질은 복잡한 치료나 고가의 보조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존중하고 올바른 신호를 주는 데 있습니다. 두유와 달걀 그리고 15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리적 반응이며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핵심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입니다. 첫째 주에는 점심 식사 한 끼만 선택해 실천합니다. 점심시간 15분 전에 알람을 맞추고 무가당 두유 1팩을 마신 뒤 완숙 달걀 1개를 천천히 먹습니다. 그 후 15분을 기다렸다가 평소대로 식사합니다. 이때 식단을 급격히 바꾸거나 양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심 식후 졸음이 줄고 손발의 저림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주에는 같은 방법을 저녁 식사에도 추가합니다. 식사 전에 알람을 맞추고 두유와 달걀을 먹은 후 15분을 기다립니다. 저녁은 하루 중 혈당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이므로 이 시기에 몸의 반응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숙면을 경험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무거움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셋째 주가 되면 몸은 이미 새로운 리듬을 기억합니다. 이때 아침 식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은 췌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간이므로 단백질로 부드럽게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서서히 조화롭게 변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를 단숨에 적용하려 하기보다 시계가 표준 시간에 맞춰지듯 천천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알람이나 메모지를 활용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에 15분 전이라고 적은 메모를 붙이거나 시계에 알람을 설정하는 단순한 습관이 꾸준함을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알아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두유와 달걀을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억지로 참고 노력해야 하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스스로의 언어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처음 며칠은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3일만 지나면 달라진 에너지 흐름이 느껴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듭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해 무리하게 적용하면 몸이 피로해지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반응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해 몸의 신호를 관찰하고 점차 다른 식사로 확장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한 끼의 습관이 결국 하루의 균형을 바꾸고 나아가 평생의 건강 리듬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두유와 달걀 그리고 15분의 여유가 몸을 치유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식사 전 두유와 달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도 몸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빨라집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먹고 잘 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둔 채 급하게 밥을 삼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장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으면 침샘에서 분비되는 아밀라아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탄수화물이 급격히 소화되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반대로 밥 한 숟가락을 10서너 이상 천천히 씹으면 침이 충분히 분비되어 음식이 부드럽게 분해되고 포만감이 빨리 찾아오며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식후 졸음과 속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 10분만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충분합니다. 혹은 마당을 돌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간단히 손발을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이 포도당을 자연스럽게 소모하게 하여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에 가볍게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당 변동폭이 확실히 낮고 오후 피로감도 덜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늦게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체의 회복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밤 10시 이전에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끄고 방을 어둡게 하고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이 훨씬 상쾌하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수면만큼 중요한 것은 아침 햇살을 맞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부드러운 빛을 피부와 눈에 닿게 하는 습관은 생체 시계를 조정하고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맞춥니다. 햇빛은 세로토닌을 자극해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에는 멜라토닌의 생성을 촉진해 깊은 잠을 돕습니다. 단 몇 분의 햇살이 하루의 리듬을 새롭게 정돈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몸의 자연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축입니다. 천천히 먹기, 식후 가벼운 움직임, 제때 자는 수면, 그리고 아침 햇살. 어느 하나 거창하지 않지만 이 네 가지가 만나면 몸은 다시 본래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생활의 조화가 두유와 달걀의 원리와 맞물리며 혈당 안정과 에너지 회복을 완성시킵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의학의 시작이자 회복의 핵심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진정한 완성은 단순히 두유와 달걀을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몸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몸의 상태는 매일 변하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 후 몸의 반응을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냉장고에 종이 한 장을 붙이거나 작은 노트를 침대 머리맡에 두고 세 가지를 적으면 됩니다. 첫째, 오늘 식사 전에 무엇을 먹었는가? 무가당 두유와 완숙 달걀을 지켰는가? 둘째, 식사 후 몸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졸렸는가? 정신이 맑았는가? 속이 편안했는가? 셋째, 그날 밤 잠은 어땠는가? 깊게 잤는가? 자주 깼는가? 그저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만 기록해도 놀라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더 피곤하고 어떤 날은 머리가 맑은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신에게 맞는 식사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고구마를 먹었을 때 오히려 피곤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식사 15분 전의 습관만으로 하루 종일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자기 몸의 언어를 해독하는 자료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의사가 우리 몸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식사 후의 상태, 수면의 질, 아침의 컨디션을 매일 기록하면 몸의 리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간대에 식사를 해야 피로가 덜한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숙면이 되는지, 어떤 조합이 속을 편하게 하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화된 과학이며 나만의 건강 데이터를 쌓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몸의 변화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갑작스러운 피로가 찾아와도 그 이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기록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의 대화이며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단 며칠 안에 모든 증상이 사라질 것이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록하고 식사 전 15분 원칙을 지킨다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식후의 졸림은 줄고 손발의 저림은 사라지고 피로감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한 회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언어를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병이 아니라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시도하면서도 첫걸음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 흔한 오류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가당 두유 대신 단맛이 들어간 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장지에 순수나 저당이라고 적혀 있어도 성분표를 보면 첫 번째 재료가 설탕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스푼의 설탕이라도 인슐린 반응을 급격히 왜곡시키고 혈당의 안정 리듬을 깨뜨립니다. 몸은 준비 신호를 받는 대신 즉시 당을 처리하려 들며 그 순간 모든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가당이라는 글자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당뇨 환자용 혹은 혈당 지수가 낮다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맛이 없는 두유가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반숙 달걀이나 날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반숙의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5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 반숙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느려지며 인크레틴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날달걀에는 박테리아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완숙으로 삶아야 합니다. 소금이나 간장, 마요네즈를 더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순할수록 몸의 반응은 명확하고 순수해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두유와 달걀을 먹고 곧바로 밥을 먹는다면 몸은 준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식사 15분 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장과 췌장은 인크레틴과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준비를 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엔진 온도를 맞추는 과정과 같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발하면 차가 덜컹거리듯 몸도 갑작스러운 당 흡수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람을 설정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하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모두 완벽하게 하려 하면 피로감이 몰려와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적인 여정입니다.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해 몸의 변화를 느끼고 스스로 동기가 생길 때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과학은 이미 말합니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가 급격한 노력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두유 한 팩, 달걀 한 개, 그리고 15분의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이 습관은 단순하지만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힘을 지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차이가 3달 뒤, 그리고 1년 뒤 완전히 다른 몸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처음부터 잘 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모든 변화는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78세의 한 할머니는 이 습관 덕분에 2달 만에 수면제를 끊었고 66살의 한 남성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벽함이 아닌 꾸준함, 빠름이 아닌 정확함, 그것이 이 방법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완숙 달걀 한 개, 천천히 먹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기.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약물과 피로,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이 방법은 단지 혈당을 조절하는 기술이 아니라 몸과 화해하고 삶의 리듬을 되찾는 철학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단 한 끼의 식사, 단 몇 분의 여유가 몸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계속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